안녕하세요. 모델리스트 최의 클로 R&D 클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트 4개, 셔링이 있는 원피스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앞중심은 이렇게 절개해서 단추로 장식하였고 여기에 앞판에 셔링을 넣어서 제작한 형태입니다. 뒷중심선에는 이렇게 셔링을 넣었고 뒷중심선에 바로 지퍼를 넣어서 지퍼로 입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앞중심선의 이 단추는 장식용 단추라는 뜻이겠죠? 소매는 위와 아래 모두 셔링이 있는 퍼프 슬리브이고 커프스에 단추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트넥 셔링 원피스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하트넥 셔링 원피스를 제작하겠습니다. 클로 라이브러리 가먼트 폴더에 있는 여성 티셔츠 패턴 사용하겠습니다. 넥밴드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V넥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를 변형해서 원피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중심선을 자르기와 재봉해서 양쪽 분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뒷중심선도 마찬가지 분리하였습니다. 어깨선은 곡선점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곡선점 삭제하겠습니다. 뒷판 어깨선도 모든 곡선점 삭제하겠습니다. 티셔츠 밑단도 선택해서 곡선점을 모두 삭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밑단의 두 점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정렬해서 위쪽으로 정렬해 놓아서 밑단을 수평선으로 만듭니다. 뒷판도 마찬가지 두 점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정렬 위쪽 하겠습니다. 점 추가 선분 나누기 툴을 이용해서 앞판에 이렇게 아무데나 점을 하나 추가했는데요. 아무 위치나 이렇게 점을 추가한 이유는 이렇게 움직여서 옆선을 수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핑크색으로 가이드가 나오면서 옆선 수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만약 수직으로 맞추기 어렵다 할 때는 적당한 위치에 놓은 다음 두 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서 오른쪽 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정렬이 돼서 이 선이 수직선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선분을 선택하고 길이 변경해서 길이를 200 정도로 하겠습니다. 방향 확인하고요. 아래쪽이 바뀌어야겠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두 점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정렬 아래쪽 해서 밑단을 수평으로 만들면 됩니다. 뒷판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점 추가하고 이 점을 움직여서 옆선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위치 조정합니다. 선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길이 변경해서 앞판과 같아야겠죠? 200으로 지정하고 방향 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두 점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정렬 아래쪽 해서 밑단을 수평선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옆선이 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밑단이 옆선이 되었기 때문에 재봉이 되지 않아서 트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재봉해서 시뮬레이션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슴, 허리, 엉덩이 선의 여유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레이스 이용해서 이 기초선을 내부 선분으로 트레이스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선에는 없는 상태죠.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수평선 그려서 길이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바타의 치수 때문인데요. 아바타의 아바타 편집창 클릭하면 이렇게 아바타 치수가 나옵니다. 가슴 둘레가 806, 81cm 정도 돼요.
허리 둘레는 61cm이고 엉덩이 둘레는 95cm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바타는 상체는 아주 지나치게 슬림하고 하체는 일반적인 기본 사이즈보다 약간 더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하체의 비율이 조금 일반적인 기성복 표준 사이즈와 다르기 때문에 이 아바타에 맞추려고 하면 패턴을 좀 변형을 해줘야 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요. 일단 허리선 위치가 높은 것 같죠? 그래서 허리선을 아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역 지정해서 외곽선의 점과 내부선 분까지 다 같이 선택했고 Shift 누르고 아래로 이동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 창에 25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뒷판에도 마찬가지 선택해서 아래로 내리고 Shift 누르고 이동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 창에 25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초선의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파란색 선이 보이는데요. 이 기초선은 기초선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유분 확인을 해보면 가슴 둘레는 지금 45cm예요. 그러면 우리 아바타는 81cm 정도였죠. 그걸 2분의 1 하면 40.5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반쪽에서 4.5cm의 여유분이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원피스는 상당히 슬림하기 때문에 여유분을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동둘레와 옆선을 다 같이 선택해서 그리고 내부선의 점까지 다 같이 선택해서 안쪽으로 이동시킬 겁니다. Shift 누르고 안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5mm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다 같이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안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5mm 줄여주겠습니다. 그러면 가슴 치수는 지금 42가 되었기 때문에 꽤 슬림한 상태가 되었어요. 허리선도 슬림하게 만들어줘야겠죠? 허리선 점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외곽선 점과 내부선 점이 같이 선택이 돼서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길이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드래그, Shift 누르고 이동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는 15mm 하겠습니다. 뒷판에도 마찬가지 점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안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5mm 이동하겠습니다. 옆선의 형태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베지어 곡선의 방향키를 이동해서 옆선의 곡선을 자연스러운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 보이고 이 부분이 지금 더 큰 부분이 있는데 위쪽에서 지금 엉덩이 선이 있는 상태죠. 원래 인체에서 제일 굵은 부분은 사실은 고관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안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저는 엉덩이 선도 아래로 이동해 주려고 해요. 영역으로 선택했고 Shift 누르고 아래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20 정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20 아래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좀 전에 이 골반 부분에 접혔던 부분이 사라졌죠. 이렇게 했을 때 허리는 어떨까요? 허리는 382. 모델이 아까 61cm였으니까 절반으로 따지면 30.5인 상태거든요. 그러면 8cm 조금 안 되게 여유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꽤 크게 있는데요. 사실은 아바타가 워낙 날씬해서 문제지 이 옷 자체의 여유분이 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앞뒤 중심에서 1.5cm씩 추가로 줄여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를 더 넣으면 옆선이 지나치게 곡선이 돼서 군주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엉덩이 선은 확인해 보면 45.5인데요. 앞에서 엉덩이 둘레가 95. 얼마였으니까 47.5, 47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mm 정도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mm 정도씩만 일단 좀 늘려 놓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원피스 원단이
저지류이기 때문에 꼭 늘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늘리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늘리려고 했었는데 안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매와 진동둘레에 있는 이 너치들은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치 툴로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 누르면 삭제됩니다. 자, 이렇게 너치도 삭제를 하였고요.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이제 네크라인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크라인과 소매 절개선을 그려 놓았습니다. 뒷판에도 마찬가지 겨드랑이 위치는 그대로 가도록 하고요. 대략 이 정도. 이 선은 지금 워낙 대충 그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려놓고 나서 점선 수정 툴로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라인이 되도록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매의 라인이 좀 특이해요. 이런 라인이라면 레글런 소매를 만들듯이 절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크라인은 이렇게 수정을 하였고요. 뒷판도 대략 이 정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깨선으로 소매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대략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 보았고요. 이 위치는 점추가 선분 나누기 점추가 툴을 이용해서 위치를 대략 확인하면 돼요. 어깨 끝에서부터 한 50mm 정도인 것 같죠? 그러면 50mm의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에도 같은 위치에 점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점추가 선분 나누기 창이 열리도록 해서 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앞판의 절개선을 이 새로 찍은 점에 맞춰 놓았습니다. 뒷판도 마찬가지 내부 다각형 선툴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에 맞춰서 선을 그려 놓았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레글런 슬리브는 이 두 선이 이제 합치기가 돼서 이런 식으로 소매가 와서 붙었을 때의 진동둘레 모양을 확인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학생들에게 좀 아직 쉽지 않을 겁니다. 패턴을 해본 경험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 시간에는 약간은 매우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 위치가 너치 위치가 레글런 슬리브를 붙이는 위치가 돼요. 그런데 이 티셔츠의 경우에는 이 원래 있던 너치 위치가 너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레글런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레글런을 위한 점 위치를 새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점 추가 툴을 이용해서 겨드랑이에 80mm 위치에 점을 찍어줄 거예요. 앞판도 마찬가지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수직 내부 선분 생성을 하겠습니다. 길이는 확실히 모르니까 대략 이 정도 20mm 정도 해서 직각선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점을 맞추기와 점추가 해서 내부 선분 해주면 여기까지 연장이 되면서 점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선분의 모양이 적당한 형태여야 돼요. 여기서 적당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너무 가깝게 되면 원래의 진동둘레랑 너무 가깝게 되거나 이 선이 여기를 겹치게 되면 나중에 자르기 할 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잘릴 수 있을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다시 이 점은
내부 선분까지 맞추기와 점 추가 해 놓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이 선분들을 이용해서 패턴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고요. 여기도 원래는 이 소매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붙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그런데 소매 모양이 워낙 진동둘레의 모양이 워낙 양쪽 곡선 모양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합치기가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자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 놓고요. 그 다음 이 두 개의 선분을 소매에 가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피스는 여기에 와서 붙어야 되는데 모양이 워낙 안 맞아서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피스가 여기에 와서 붙게 되면 결국은 이 진동둘레가 이 길이가 되어야 돼요. 91.5. 그래서 이 91.5에 맞추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피스는 삭제를 했고요. 소매 밑단은 곡선점을 삭제를 해놨고 소매도 퍼프가 들어가니까 이 점은 왼쪽으로 정렬해 놓고 91.5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 점은 먼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곡률 수정 툴 이용해서 곡선으로 만들면 72점 얼마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선을 좀 더 연장을 해서 한 20mm 정도 연장을 해서 91.5에 맞출 예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좀 안 맞네요. 그러면 2mm 정도 더 늘려 볼까요? 이렇게 해서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판의 경우에는 지금 이 선과 이 선이 제봉되는 선이고요. 여기와 여기가 제봉이 되고 이 선과 이 선이 제봉됩니다. 이렇게 패턴이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뒷판에도 같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라인 형태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곡선의 모양이 항상 자르기를 하고 나면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점 추가 선분 나누기 이용해서 75mm 정도의 점을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수직 내부 선분 생성을 해서 대충 이 정도 점을 찍어 놓도록 하고요. 이 점도 역시 맞추기와 점 추가 이용해서 내부 선분까지 점을 추가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 패턴을 자르기와 재봉을 해도 되고 자르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부분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재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자르기를 할 때도 있고요. 또는 지금처럼 자르기하고 재봉할 선이 더 많을 것 같다 할 때는 그냥 자르기와 재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분도 자르기 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 두 피스는 소매의 여기에 와서 붙어야 되겠죠? 합치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소매가 붙었고요. 이 점도 역시 삭제하고 이 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선분의 길이를 확인하면 92mm입니다. 이 두 점은 정렬해서 오른쪽 해놓도록 하겠고 곡률 수정으로 살짝 곡선으로 했는데 길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상태이고요. 이 선분 쭉 이쪽으로 이동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22mm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되었고요. 그래도 좀 모자라네요. 선분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항상 수평으로 이동해야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4mm 정도 더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을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필요 없는 패턴이니까 삭제해야 되겠죠. 자르기나 이 수직 내부선분 생성을 하고 나면 기초선이 갑자기 선택 가능한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곧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초선이 방해가 된다 할 때는 2D 창의 이 아이콘 중에서 마지막에 세 번째에 있는 기초선 잠그기 툴이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하면 전부 다 해제가 돼 버리니까 다시 클릭해서 기초선 잠그기를 하면 방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패턴 역시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해 놓고요.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단을 하나 추가해서 나중에 삭제될 패턴에 미리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 피스 4개는 삭제가 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있는 상태가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불투명도 조정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